나는 한국에서 내분비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혈당계를 보며 한숨을 쉬는 노년 환자들을 만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음식을 매우 조심해서 먹고 모든 단 음식을 피하고 사과 한 조각이나 수박 한 조각조차 입에 대지 않으려고 해도 혈당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이 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단 과일이 해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적용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보기에는 매우 달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혈당을 더 안정시키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철저히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부하가 매우 낮고 생각보다 훨씬 안전한 과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혈당 관리 방식을 바꿀 수 있는 5가지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작은 디테일 하나만 놓쳐도 혈당이 본인도 모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내분비내과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노년층 환자들을 만나면서 흥미롭지만 우려스러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노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아니라 음식을 잘못 먹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단 하나의 잘못된 선택, 한 조각의 단, 과일 귤 한쪽만으로도 큰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걱정하곤 합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노년 환자들이 사과나 수박 접시를 보기만 해도 손사래를 치며 이거 혈당 많이 올라요. 저는 못 먹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과일은 원래 친숙하고 건강한 음식임에도 많은 한국 노년층의 눈에는 어느 순간 금지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충청도의 가을 사과 향기로운 제주 감귤 여름철, 시원한 수박과 같은 추억이 담긴 과일들까지 단 하나의 잘못 알려진 문장 때문에 모두 식단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과일을 좋아해 운동 후 매일 오후에 조금씩 먹던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복 혈당 장애나 당뇨 진단을 받은 후 당뇨면 단 과일은 끊어야 한다 는 소문을 듣고 중요한 비타민과 식이섬유 항산화원을 한순간에 포기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겨울 아침 인상이 매우 선한 60대 초반의 박씨 할머니께서 내원하셨습니다. 그분은 1년 동안 과일을 전혀 먹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연의 당이라도 결국 당인이 배 한 조각이나 사과 한 조각만 먹어도 혈당이 폭등할까봐 걱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과일을 완전히 끊었음에도 식후 혈당은 여전히 들쭉날쭉했고 변비 피로감, 야간단 음식, 갈망 간헐적인 어지러움까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박씨 할머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극단적으로 제한된 식단을 따릅니다. 흰쌀밥 삶은 채소 심심한 김치 찐 생선 몇 점, 그리고 거의 쓰지 않는 식용유. 하지만 과일에서 어떤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사라지면 몸은 둔해지고 소화는 잘 되지 않고 에너지는 떨어지며 두뇌는 쉽게 피로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일을 피할수록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은 더 심해지고 갈망이 폭발하면 당뇨 전용 과자 무설탕, 캔디 무가당 우유처럼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일보다 혈당 변동을 더 크게 만드는 음식들로 손이 가게 됩니다. 문제의 근원에는 아주 큰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단맛은 모두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인체는 과일의 당을 정제당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비록 달아도 통과일에는 흡수를 늦춰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두 음식이 똑같이 달아 보여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한 자연 수박 한 조각과 인공 감미료와 정제 전분으로 만든 무설탕 과자는 혈당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가장 해롭지 않은 과일부터 가장 먼저 없애버립니다. 한국에서는 과일에 대한 두려움이 당뇨 합병증을 겪은 가족의 기억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궤양 시력, 저하, 위험한 입원 경험 등 이런 기억들은
단 음식은 치명적이다 라는 생각을 강화하고 결국 모든 단 음식을 위험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또는 폭식에 가까운 큰 식사 후 혈당이 치솟았을 때 실제 원인은 흰쌀밥 국수떡 주스였음에도 잘못해서 디저트 과일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돕는 첫 단계는 무엇을 먹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특정 음식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통과일은 주스 스무디 정제된 단 음식과 전혀 다르게 흡수된다는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환자들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선택이 훨씬 자신감 있게 변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과일이 두려우셨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올바르게 이해하면 과일은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과일 속 식이섬유 비타민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세포 기능을 개선하고 단 음식 갈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과일을 진짜로 안전하게 먹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혈당지수 GI와 혈당 부하 GL입니다. 이 두 요소가 과일을 포함한 모든 음식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정합니다. 환자들은 GI라는 단어만 듣고 수박, 바나나, 망고를 즉시 금지합니다. 하지만 GI는 단지 속도일 뿐 전체 영향이 아닙니다. 저는 환자에게 GI를 설명할 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GI는 서울 부산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속도와 같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위험할 수 있지만 짧은 거리만 달리고 멈춘다면 전체 영향은 매우 적습니다. 이것이 바로 GL의 개념입니다. GL은 실제 섭취량을 기준으로 몸에 들어오는 당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GI는 높아도 한 번의 제공량에서 당 함량이 적다면 GL은 낮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수박입니다. G는 높지만 섭취량당 당 함량이 적기 때문에 GL은 매우 낮습니다. 반대로 흰쌀은 GI는 중간이지만 GL은 매우 높습니다. 전분량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GL을 KTX의 이동거리로 비유합니다. KTX가 아무리 빨라도 몇 정거장만 지나면 전체 이동시간은 짧습니다. 달콤한 수박 한 조각은 짧은 KTX 구간과 같아서 속도는 빠르지만 거리가 짧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작습니다. 반면 흰쌀밥 한 공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장거리 KTX와 같아 속도는 보통이지만 이동거리가 길어 전체 부담이 매우 큽니다. 진료실에서 GI와 GL을 이해하게 되면 많은 환자들이 과일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를 극복하게 됩니다. 대구의 한 씨. 어르신은 수년 동안 과일을 피했습니다. 아침에 혈당이 높으면 어제 사과 한 조각 먹어서 그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원인은 새벽에 마시던 가당 두유였습니다. 오후에 수박을 조금 드셔보시도록 했더니 혈당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일을 식단에 다시 포함하자 밤에 과자를 찾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노년층에게 큰 이점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이해하고 먹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제한은 영양 불균형을 일으키고 야간 폭식 가능성을 높입니다. GI와 GL을 이해하면 과일은 올바른 종류와 적절한 양만 선택하면 혈당을 올리지 않을 뿐 아니라 풍부한 섬유질과 수분 식물 성분으로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과일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몸이 당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해할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당뇨 환자에게 안전한 과일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내용, 한국의 당뇨 환자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고 제대로 먹으면 오히려 도움까지 되는 5가지 단 과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 공복 혈당장애 환자들이 가장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과일로는 사과가 항상 첫 번째로 꼽힙니다.
흔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단맛과 혈당 안정성의 균형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충주, 영주 등에서 나는 한국의 가을 사과는 아삭하고 수분이 많으며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노년층이 사과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혀에 느껴지는 단맛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 단맛 자체가 혈당 반응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사과의 가장 큰 장점은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장에서 부드러운 젤을 형성해 당이 혈액으로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과 껍질에 풍부한 폴리페놀은 췌장 기능을 도와 혈당 대응력을 높여줍니다. 노년층에게 필요한 해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올바른 양만 지키면 됩니다. 작은 사과 1개 껍질 포함 또는 큰 사과 반 개에 호두 3, 4개를 함께 먹으면 포만감이 생기고 혈당이 안정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떡이나 저당 과자 대신 사과를 선택한 후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수원에 사는 한 노년 남성을 기억합니다. 그는 오후가 되면 단 음식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간식을 반 개의 사과와 호두 몇 알로 바꾸자 식후 혈당이 크게 떨어졌고 기분도 한결 가벼워졌으며 저녁 식사도 더 건강해졌습니다. 사과는 올바르게 먹으면 안전한 간식일 뿐 아니라 노년층에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C 식이섬유, 필수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사과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 한국의 겨울을 상징하는 과일인 제주 감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일이지만 달콤새콤한 맛 때문에 많은 노년층이 가장 걱정하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감귤은 제대로 먹기만 하면 혈당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귤이 오해받는 이유는 노년층이 감귤 한 조각 한 조각에 붙어있는 흰 속껍질을 떼어내기 때문입니다. 먹기 불편하고 약간 쓴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흰 속껍질은 당의 흡수를 늦추는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감귤에는 염증을 줄이고 모세혈관 건강을 강화하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이는 혈관 합병증 위험이 있는 당뇨 환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감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GI가 낮고 작은 감귤 한 개의 탄수화물 함량도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GL이 낮아 혈당에 부드러운 영향을 줍니다. 감귤을 통째로 흰 속껍질을 그대로 두고 식사 후에 먹기만 하면 혈당은 거의 변동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제주에 사는 한 노년 남성은 집에 감귤밭이 있음에도 감귤을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작은 감귤 한 개와 무가당 요거트를 함께 먹어보니 오전 내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두려움에서 자신감으로 바뀌며 감귤을 아침 루틴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체리는 한국 고유의 과일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층은 체리가 진한 붉은색과 강한 단맛 때문에 위험한 과일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체리는 사과와 감귤보다도 GI가 매우 낮습니다. 공복 혈당 장애나 당뇨 환자에게 체리가 이상적인 이유는 높은 안토시아닌 함량입니다. 이 성분은 체리의 아름다운 붉은색을 만들어주며 노년층의 혈당 불안정의 근원이 되는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체리는 천연 멜라토닌이 있어 수면을 돕고 60대 이후 흔한 관절염 통증을 줄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전한 체리 섭취량은 대략 16개로 항산화 효과는 충분하면서도 GL이 올라가지 않는 양입니다. 생체리가 없을 때는 무가당 냉동 체리를 섭취해도 좋은 대체식으로 대부분의 영양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울에서 만난 한 여성은 날씨가 추워지면 관절통이 심해지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공복 혈당 장애도 있어 단 음식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3번 체리를 식단에 추가하자 관절통이 완화되고 숙면을 하게 되었으며 아침 혈당도 한겸 효과 덕분에 안정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체리가 올바르게 먹으면 노년층에게 안전할 뿐 아니라
자연의 약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한국 노년층의 눈에 파파야는 너무 달다는 이유로 혈당을 쉽게 올리는 과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올바른 양만 지키면 공복 혈당장애 환자에게 매우 적합한 과일입니다. 오해의 원인은 파파야의 부드러운 단맛 때문에 당이 빨리 흡수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파파야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아 GI는 중간이지만 GL은 낮습니다. 특히 파파야에 들어있는 파파인 효소는 소화를 돕고 위의 부담을 줄여주는데 이는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작용입니다. 또한 파파야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 시력 향상과 산화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그릇 한 그릇 분량 또는 얇은 한 조각을 먹는 것입니다. 여기에 레몬즙 몇 방울을 더하면 혈당 반응이 더 줄고 맛도 좋아집니다. 파파야를 치아시드나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혈당 안정 효과가 더 커집니다. 인천에서 만난 한 여성은 저녁 식사 후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고 식후 혈당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일주일에 3번 저녁 식사 후 작은 파파야 한 그릇과 레몬즙을 함께 먹기 시작하자 소화가 훨씬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졌으며 혈당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파파야는 제대로 사용하면 안전할 뿐 아니라 매우 유익한 과일입니다. 수박은 당뇨 커뮤니티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과일입니다. 특히 한국 여름 수박은 매우 달기 때문에 노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수박의 GI가 매우 높다는 사실만 보고 두려워하지만 GL로 분석하면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수박은 92% 이상이 물입니다. 이 때문에 한 번 섭취하는 양에 들어있는 실제 당 함량은 매우 낮습니다. 또 3cm 정도, 얇은 한 조각이나 작은 컵 한 잔 정도의 분량은 사과나 바나나보다 탄수화물이 훨씬 적습니다. 즉, GI는 높아도 GL이 낮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습니다. 수박에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시트룰린이 풍부해 노년층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라이코펜은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경기도의 강씨 어르신은 수박이 혈당을 높일까 두려워 10년 동안 수박을 피했습니다. 제가 표준량으로 조금 드셔보시라고 권유했을 때 혈당이 오르지 않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식단에 묶여있는 느낌을 받지 않게 되었고 음식의 즐거움도 크게 회복되었습니다. 노년층이 올바른 과일을 선택해도 3가지 흔한 실수로 인해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과일을 통째로 먹는 대신 주스로 마시는 것입니다. 주스에는 섬유질이 없어서 당이 매우 빠르게 흡수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과 주스나 오렌지 주스를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연 당물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공복에 과일을 먹는 것입니다. 위가 비어 있을 때는 당 흡수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곶감 건포도와 같은 말린 과일을 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품은 과일이 농축된 형태로 생과일보다 훨씬 많은 당을 포함합니다. 부산에서 만난 한 노년 여성은 사과 주스를 아침마다 마셨습니다. 소화에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사과로 바꾸자 식후 혈당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노년층의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한국의 내분비내과 전문의들은 한 가지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냅니다. 바로 과일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당뇨 환자에게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일은 필수적인 비타민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의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필요한 것은 개인화, 즉 각자가 어떤 과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노년층 환자들에게 권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한 가지 과일을 선택해 권장 섭취량을 먹은 뒤 30분, 60분, 90분 후 혈당을 측정해 보는 것입니다. 단 3번의 측정만으로도 내 몸이 어떤 과일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 환자에게 이 방법을 사과 감귤 수박으로 적용해 보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자신이 감귤과 수박에는 안정적이지만 사과에는 약간 민감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과일을 완전히 피하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과일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의 도입부에 등장한 부산의 김현숙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거의 10년 동안 과일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사과, 감귤, 수박을 보기만 해도 먹고 싶어도 겁이 나서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지아이와 지엘에 대한 정보를 찾아주면서 그녀는 의사의 조언을 듣기 시작했고 각 과일을 식후 혈당 측정법으로 직접 실험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주에는 사과로 시작했습니다. 사과 반 개와 호두 몇 알을 함께 먹었는데 혈당이 예상했던 것처럼 오르지 않아 놀랐습니다. 다음 주에는 감귤을 시도했고 소화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작은 수박 한 조각을 먹어보았고 그동안 완전히 피하던 과일이 오히려 가장 안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그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잠이 깊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졌고 올바르게 먹는다는 감정이 잃어버렸던 삶의 즐거움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녀는 과일을 너무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과는 펙틴이 풍부해 당 흡수를 늦춥니다. 제주 감귤은 비타민C와 흰 속껍질의 식이섬유가 강점입니다. 체리는 낮은 GI와 한겸 작용을 가진 안토시아닌을 포함합니다. 파파야는 지엘이 낮고 소화와 장 건강을 돕습니다. 수박은 GI는 높지만 질이 낮아 올바른 양만 지키면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통과일 작은 양 식이섬유나 가벼운 단백질과 함께 먹는 것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과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일이 내 몸에 맞는지를 이해하고 조절된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이 과일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고 올바르게 먹으면 과일은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김현숙 씨와 한국의 많은 환자들의 사례는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만 존재합니다. 각 과일에 대해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게 되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생기며 과도한 걱정 없이 먹는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공유해 더 많은 노년층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건강을 돌보고 싶다면 혈당을 매일 안정시키는 아침 습관 5가지에 대한 다음 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